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욕을 많이 하셨더만. 교육기과 완전 양아치 수준이구만.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의 의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남 얘기도 끼어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남 얘기도 끼어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말거리 기록이란 말이에요. 뭐 김성태 원래 그래요. 뭐 인간과 논할 가치도 없어. 그냥 국감하세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거기에 논하지 말고 그냥 질문하게 해주세요. 조원진 의원하고 목욕탕을 같이 한번 갔다 와라 이러더라고. 그렇지 한번 갔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뭔데? 질문 진짜 본다. 그냥 질문 없이 하면 돼. 근데 지금 면회는 안. 벌써 3년 10개월 됐는데도 아무 어떤 분도 면회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침묵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병원 치료하러 병원 나오시는 거. 그분의 심성으로 봐서 많이 편찮지 않으면 그렇지 않 하시는데 아무튼 많이 몸 상태가 안 좋고 신장도 나쁘시고 고질적인 왼쪽 지난번에 어깨 수술했는데 오른쪽 어깨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잠을 거의 못 자는 디스크 압박 현상 뭐 이런 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69세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뭐 대법원이 사실은 문재인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돼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13사람 중에 9사람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법의 잣대에서 이것이 정말 법리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무죄 석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전 세계에 이러한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우리는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없다. 결국은 이제 사면 얘기가 나왔다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쑥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또 이 탄핵이라는 사건이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1월 14일 이 대법원 판결 나면 이제 그때부터 국민들이 이제는 대통령 풀어놔라 라는 국민의 민심이 요동을 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권력 말 내임덕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저는 버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혹시 어떻게 아직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뭐 본인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다. 아무튼 이 자체 지금 밝혀지다시피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블릿 PC도 뭐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실질적인 증거라는 안종법 수첩조차도 증거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이가 최순실 딸한테 말 3마리 빌려준 거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박근혜 대통령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졌는데 뇌물 한 푼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촛불 이 전국 이후에 너무나 많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 거짓이 진실로 바뀌던 불의가 정의가 되는 그러한 행태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 행위예요. 뭐 대통령의 고유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름대로 국민 통합에 자기의 기본 평소에 소신을 얘기했다 하지만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소가 없어요. 당 대표가 그렇게 이 중요한 휘발성이 강한 정치 현안을 아무런 청와대 경험 없이 했다? 경험을 했죠. 경험을 하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대깨문 소위 말하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한테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비껴가기. 자기는 전면에 나서 책임지지 않고 대리인 내서가지고 잘하면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잘한 거지. 못하면은 내가 아니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무책임한 그러한 대통령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면론으로 저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낙연 대권론은 이제 끝이 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친문 쪽에서도 호남 후보 필패론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친문은 이렇게 봐요. 대깨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은 죽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줘도 이재명한테는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따지면은 울며겨장 믿기로 이낙연을 세웠는데 이번 사면 문제로 이낙연은 이제 완전 아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이 누구냐는 거야. 자,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거는 조금만 야당 지금 좌파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낙연 아웃되면 그 다음 누구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저는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는 김경수를 예의주시하고 또 하나는 유시민. 추미애도 이번에 검찰 개혁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튼 추미애는 진흙탕삼으로 잘못 들어간 거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신중론 혹은 난감해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난감하고 신중한 게 아니고 네. 근본적인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대통령이 그것도 기본적인 병이 있으신 그러한 대통령이 4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차대찬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 대한 조금이라도 이것이 인권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 인권 유린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번 보궐선거의 문제는 아무튼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아무튼 국민의 힘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종인이야 어차피 문재인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좌파 인사이기 때문에 잠시 비대위원장으로 우파의 배를 탔을 뿐이지 그분이 가는 길은 사회주의 그냥 그 좌파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러면은 소위 내각제에서 김무성, 유성민, 김영호, 박형준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선거가 건국이후에 가장 참패를 해놓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교안 혼자 그냥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듯이 했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이제는 대통령 등대에서 칼 꽂은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킹메이커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웃긴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너 서울시장 대권이 아니라 인간부터 되라 그랬어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가 문재인한테 정권 헌납하고 자유민주 체제가 침탈되고 역사가 뒤바뀔 때 미국 가가 또 조깅이나 하면서 밖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박원순이한테 서울시장 양보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의 중심이 서울이 위상이 추락해버리고 성추행범 시장이 있는 도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은 안철수는 정계 은퇴를 해야죠. 보궐선거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 안철수 아닙니까? 박원순이가 안 그랬으면 시장 될 수 있었어요. 그거에 길을 열어준 게 안철수인데 지금 와서 그거를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항상 분열의 중심에는 안철수가 있었어요. 항상 지금까지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또 지난 시장 선거, 이번 시장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 등등 안철수가 항상 오른쪽에 분열의 핵심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안철수는 인간부터 좀 되라. 어떻게 모든 것이 표로만 계산하냐. 저 인권 탄압당하고 정치 보복당한 걸 알면서도 표 계산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가 이번에 시장 다 따놨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은 시장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하면 가소롭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가. 안철수 씨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안철수가 인간부터 좀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